내가 이 등급할게. 자, 어쨌든 지금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은 다음 시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긴 할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 점수 그대로 가면은 상방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본인 100점 맞아도 이게 못 들어가요. 이 상태 난이도로 나와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지?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게 나와서 위에 있는 친구들이 점수가 전반적으로 한 15점씩 떨어지게 만들어줘야 그때 네가 점수가 15점이 올라야 실제로 30점 격차를 만들겠지. 그렇게 돼야지 이제 등급에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아마 난이도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네. 그럼 난이도 높일 거면 어디서 올라가냐면 일단 행렬도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왔었거든. 행렬은 프린트를 주고 거기서 보통 내긴 했었는데 행렬도 적당한 거 하나 정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갑자기 들고요. 행렬에서 안 나오더라도 경우의 수 난이도 높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우의 수 파트 하나랑 그다음 3,4 방정식이랑 이차함수 최대치수 있잖아. 여기서 각각 난이도 높은 거 하나씩 짝짝 깔아주면 대충 한 4-5개 나오거든요. 뒤에 있는 거 이제 5개는 엄청 어려운 상태로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시험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니네가 최상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중상이 많잖아. 그럼 중상이 많을 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를 빡빡하게 넣어놔요. 꽤 많이 넣어놔.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본인이 시험을 봤을 때 앞장 풀고 뒷장 넘어가서 거기까지 풀고 그 다음부터 좀 어렵네 이렇게 느껴졌었다면 다음 시험은 아마 앞장 6문제 풀고 나면 못 풀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좀 해보고요. 다음 시험에 점수 내려가도 큰 의미 없어요. 본인 점수가 웬만해서 내려가는 게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다 지금. 자, 이차함수 최대 최소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 최대 최소가 정확히 따지면 앞에 제한된 여기 붙어야 돼요. 제한된 최대 최소를 보는 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일 거고요. 배우긴 해서 다 아시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기준으로 최대 최소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이차함수가 딱 존재를 하고 있으면 너를 기준으로 여기가 가장 낮네. 그러니까 그게 최소야. 뭐 이런 얘기였지. 대신에 문제가 이 함수는 끝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최대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지금 중3 때 내용이었었고 우리가 이번에 고1 들어와서 하는 건 범위를 제한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 최소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건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난이도 높은 거 할 때 또 필요해서 그래. 최대랑 최소라는 곳은 결국에 x 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가 최대 최소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디가 최대야? 어디가 최소야? 이렇게 물어봐. x가 얼마일 때 최소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대값 이렇게 붙이죠. 최대 값, 최소 값 이렇게 묻는 거 있지. 이 친구들은 무슨 값이겠니? 얘네들 당연히 y 값입니다. 오케이? 최대값, 최소값 얘네들은 y 값이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x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건데 y 값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는 높을수록 큰 거고 낮을수록 작은 거죠. 그 판단 기준 명확히 세워놓고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죠.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범위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저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 걸 알고 있을 거죠. 양수짜리니까 아래로 볼록. 그리고 가운데 축을 찾는 게 기본이야.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축을 안 찾을 거면 의미가 거의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축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면 표준형을 해갖고 x제곱 마이너스 4x까지 두고 저 친구의 절반의 제곱인 플러스 4를 내 맘대로 쓰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보정해주고 뒤에다가 얼마? 플러스 10까지 붙여서 끝냈었어야 됐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가져다가 너 완전 제곱식이니까 x-2의 제곱이야. 그리고 뒤에 남은 이 숫자들은 계산해서 얼마? 플러스 6이야 해갖고 가운데 축이 x가 2일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값 y가 얼마야? 6이야. 이렇게 가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어떤 식이었다고? 너의 부호바꾼 얘가 2고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를 우리가 6이다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면 이런 과정은 안 할 거고요. 결국엔 우리 어떻게 해요? 너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가운데 있는 친구 절반의 부호 바꾸면 그게 축이겠죠. 그리고 y 값이 필요하면 표준형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함수에다가 축의 값을 대입하시면 되죠. 어떤 식으로? 이거 4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축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가 축인 걸 알았으면 2를 대입해 봅시다. 얼마 나와요? 4-8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결론은 6 정도 정리가 되겠네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문제 뭐 이 정도로 풀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나머지 모든 친구가 문제가 내용이 똑같죠. 혹시 몰라서 한 번만 더 짚고 갑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다시 볼 일이 없어서 이 정도 한 번만 할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다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갖고 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친구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인 거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가운데 값을 찾아오는 게 내 목표일 텐데 자, 아까 전에 가운데 거의 절반의 부호 바꾸라 그랬지. 6의 절반의 부호 바꾸면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친구 사실 마3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다 라고 정리가 됐을 때 너의 개수가 1일 때 절반의 부호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x가 얼마? 1이면 축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1일 때 나오는 그 값을 우리는 무슨 값? 최대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 결론은 얼마 나와요? y는 3. 우리는 그걸 최대값 라지 m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겠지. 자, 두 번째 함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려놓을 거 그려놓고 가운데 축이 존재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축 찾아야 되니까 이 친구도 2로 묶을 건데 이런 식으로 3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2로 묶어놓고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만 쓰고 그냥 뒤에 던져놔. 내가 궁금한 건 실제로 가운데니까 그럼 가운데 친구 절반의 부호 바꾸면 x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1일 때 함수값 궁금하니까 1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2-4 플러스 3이니까 결론은 얼마? y가 1이더라 이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너를 갖고 너는 최소값 스몰 m이야 표현할 수 있고요. 문제가 원하는 건 그 값들을 뭐 해줘라? 더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 얼마? 4입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방금 문제 풀면서 요 얘기는 하나 하려고 함수랑 방정식에 대해서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해는 하고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위에서 잠깐 얘기를 할게.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풀 때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사실 배웠거든 이미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까지 다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해볼 건데 한번 구경을 해봐. 방정식에서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있었고 그게 0이다 이랬다고 치자고. 그럼 본인이 신나갖고 양변에 2를 나눠서 x제곱 2를 나눠서 2x 2를 나눠서 3 그게 얼마야? 0이야 이렇게 둘 수 있죠. 이 행동 이상해요? 아니요. 틀렸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함수로 쓰면 뭐 이런 느낌일 거거든. fx라는 친구는 말이야 결과적으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었던 거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축이 궁금해. 뭐가 궁금하다고? 축이 궁금해. 그럼 너 여기 있는 이 친구 축 찾으려면 맨 앞에 있는 최고차의 이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됐잖아. 그러면 얘를 가져다 2를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친구 2를 가져다가 묶어놨었어야 됐단 말이지 이렇게. 뭐 이런 함수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요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걸까? 왼쪽 방정식은 2를 나눴고요. 오른쪽 함수는 2를 안 나누고 묶어놨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1로 내려오는 이 과정이 있지. 근데 내가 옛날에 어디서 틀렸었냐면 함수를 묶어야 되는데 안 묶고 나눈 거야 그냥. 그리고 정리를 했더니 당연히 답이 절반이겠지. 틀려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자체는 등식의 성질로 양변에다 똑같이 얼마를 나눈 거야? 2를 나눴기 때문에 똑같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다?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다? 왼쪽이랑 오른쪽 똑같다?를 물어보는 게 방정식인데
양쪽에 똑같은 걸 해서 똑같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 둘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에 있어서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상관없이 내가 풀고 있었던 거야. 이제 물어보자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정확히 똑같을까요? 그러진 않죠. 2배 차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는 신나서 얘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네가 필요한 함수의 절반짜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나눌 거면 본인이 양변의 2를 나눠서 왼쪽이 2분의 fx 오른쪽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둬야 될 텐데 너는 fx가 궁금한데 갑자기 2분의 fx 꺼내오는 것도 좀 이상하죠. 맞아요?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 개념을 정확히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게 이해됐으면 6번 한번 봅시다. 결국에 제한된 범위 속에서 있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건 필요한 내용은 딱 하나, 2가지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일단 함수를 그리고 축을 찾아서 구경 좀 합시다. 이게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준 상황이고 최소값을 찾아서 가장 작은 거 찾아오라 했어요. 함수가 몇 개 있냐면 벌써 5개가 있는 상태겠죠. 저 5개 하나하나 표준형 갖고 있으면 슬픕니다. 그치? 자, 첫 번째 함수 빠르게 한번 써볼게. 첫 번째 함수는 가운데 축이 얼마예요? 3입니다. 그치? 가운데 축 3이고 아래로 블록 이게 1번 함수일 거야. 그리고 이 친구 가운데가 3인 거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로 x를 어디서 어디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보는 거지. 그냥 1번 함수는 지금처럼 생긴 거 맞는데 지금 빨간색이 표현하고 있는 이 범위 자체는 왼쪽에서 존재하는 마이너스 2부터 오른쪽에서 존재하는 2까지다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궁금한 지점은 여기만 궁금하다는 얘기였겠네? 맞아요? 당연한 건데 뭐 없애도 되고 본인들 편한 대로 보세요. 자 빨간색만 보면 돼. 지금 이 함수 빨간색 함수에서 가장 높은 값은 어디서 나와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오겠고 가장 낮은 값은 어디서 나와요? 2를 넣었을 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결론이 25가 나오고 그게 최대겠죠. 여기다가 2를 대입을 하면 1이 나오고 그게 최소겠죠. 앞으로 물어본 거 최소니까 작은 것만 구경 좀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두 번째 함수 너를 또 그려보자. 이 친구 표준형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이 2차 함수 일단 아래로 블록인 건 맞겠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가운데 축이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야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인 상황에서 x범위가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중요한 사실은 본인이 신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데 안 돼. 본인의 그림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는 하나 차이 나는 거고 2는 3개 차이 나는 거니까 당연히 조금 왼쪽에 가까운 게 마이너스 2고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2다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함수는 요 빨간색 범위에서만 태어나 있었을 거고 여기서 가장 낮은 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있었겠죠. 그럼 가장 낮은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가 나올 거니까 너의 최소값은 4더라 계산하는 거 괜찮지? 자 그러면 그대로 3번, 4번, 5번 갈 거고요. 3번 빨리 할게. 아래로 블록 똑같고 가운데 쭉 얼마야? 2야. 오케이? 지금 3으로 못 꺼내고 절반에서 2야. 2인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요. 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테니까 실제로 제일 작은 건 2에서 나왔겠지. 그러니까 3번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 12, 여기 24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에 너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안녕 선호야? 선호야. 근데 너 진짜 성식 시청하지 마. 아니 저는 30대만 상관없고 20분 됐잖아 지금. 아니 그냥 아니라 아니 퀴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퀴즈를 붙이면 라면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퀴즈를 맞추면 뭐 한다고? 라면을 준대요. 근데 한 문제 틀려가지고 본인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말 들어봐. 우리가 학원비 얼마 결제해요? 몰라요? 35, 그 정도까지도 안 가. 다음 32, 25, 25, 33. 33이야? 귀찮으니까 32로 치자. 32라고 치고 한 달에 몇 번 수업 받아요? 기본? 5주 아니라 치면?
일주일에 2번씩 4주 하면 8번 수업 받잖아. 맞아? 그러면 한 번 수업할 때마다 얼마 내는 거야? 4만 원. 4만 원 내는 거야. 2시간 동안 4만 원이야. 맞아? 그럼 1시간에 얼마야? 2만 원이야. 본인이 2만 원을 냈다고 저렇게 50분 수업에.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나누기 10 하면 5분에 얼마 내는 거야? 2,000원 내는 거지. 맞아요? 5분에 2,000원이야. 본인 20분 늦었잖아. 2,000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8,000원이잖아 이 새끼야. 어? 라면이 저기 편의점 가면 얼마에 팔아요? 1,800원. 1,800원? 비싸긴 하네 요즘에. 확실히 세상이 달라졌다. 너 5분 늦으면 라면 하나씩 날라가고 있었는데 너 라면 4개에다가 기숙사 퀴즈까지 틀려서 5개 잃어버린 사람이잖아 그러면. 근데요, 오는 길에 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돼 다음부터 늦지 마. 네가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이거 너 어디 들어갈 때마다 4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들어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근데 그냥 엄마가 결제했나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니네가. 맞다, 결제해야 되는데. 이따가 해.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지금 쉬운 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의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4번 이 친구 어떻게 돼요?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어. 가운데 축 얼마? 3. 오케이 좋아. 3 집어넣을 건데 잠깐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 그럼 여기서 최소값 어디서? 2에서 나올 거야. 2 대입 좀 해볼까? 8, 24 그치? 마이너스 얼마? 16에다 너까지 하면 4 이렇게 찍히겠죠? 최소는 얼마야? 4야. 그렇구나. 어렵니? 안 어렵죠. 5번 볼까? 5번 이차함수 쓱. 가운데 얼마? 2 마이너스 2 대입. 당연하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여기가 2니까 맞아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최소값 얼마? 이거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누가 제일 작아요? 근데 이거 답이 아닌데? 3번 계산 잘못했다. 김소원 때문에. 다시 하자. 3번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2. 여기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였잖아. 근데 왜 마이너스 2로 썼을까?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뭐 사실 실제 시험 들어가면 이렇게 5개씩 비교하는 문제를 굳이 내진 않을 거고요. 뭐 쌤들이 심심하면 내실 수도 있긴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본인이 제한된 범위에 있는 이 함수를 못 풀면 되겠니? 안 되겠죠. 자, 여기는 7번 풀 건데 정확히 이것만 풀어줄게.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절대값이 들어있고 펼치면 써놔 이것만.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아, 너 안 받았구나. 요거 30문제 빠르게 하고 올림포스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안 배웠나? 부동식? 풀에서 본 거는 근데 이거 방학 때 했을 텐데. 풀에서 봤어요. 요거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제대로 된 수업은 어차피 다다음 시간쯤에 한번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 제대로 또 들어. 근데 이거 절대값 어떻게 해요? 절대값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네, 그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원래 절대값 풀이하는 것 자체는 이건 눈으로만 들어. 절대값은 말이야 어렵게 보지 말고 쪼개면 돼. 어떻게 쪼개면 돼? 상황에 따라 값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절대값이란 말이야. 맞아요? 이거 좀 수업 때 한번 또 할 거야. 그냥 나오든가 보고 바꿔서 나와. 알아? 그 값이 음수인. 그렇지. x가 0보다 크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이렇게 나와. 0일 때 뭐 아무데나 껴. 쌤 왜요? 그건 미안해. 진짜 다음 시간에 할게.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절대값 x는 말이야 첫 번째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치면 저 부등식은 x로 나오고 2보다 작다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두 번째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x 뒤집으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요거 두 개 만족시키는 거 찾아보면 결국에 x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겠죠? 요 두 경우를 합치니까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단데 뭐 결과적으로 익숙해지면 빠르게 푸는 거는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혼자 못 푸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은 드린 겁니다. 다시 뭐 하라고? 이것만 써놔 일단은. 좀 이따 절대값은 나중에 또 하니까. 자, 그래서 범위가 제한되면 저 정도로 풀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다시 얘기 드립니다. 지금 프린트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절대 못 푸시면 안 돼요. 이거 못 풀... 다못 적었어요. 뭘 적어요? 적어요. 이거 몇 글자나 된다고. 아니 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건 상관없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다고요. 지금 부동식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안 돼.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아까워서 안 돼. 자, 11번 볼게.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4다. 어떻게 해야 되니? 생각을 해봐. 뭐 좋아요. 좋은데 뭐 이 정도로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일단 얘가 추계 방정식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얘를 빨간색을 갖고 정리를 막 해서 추계 방정식을 표현하고 최대값을 표현해서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게 4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너 이거 막 마상으로 묶어내고 싶어? 조금 싫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게. 근데 지금 요 2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 y는 마이너스 3이란 최고차를 갖고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인 걸 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겠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최대값이 얼마래? 4래. 근데 최대값이라는 건 범위가 있을 때나 막 모르겠는 거지. 범위가 없으면 야 이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위로 불러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4가 붙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검정색 내용으로 함수를 만들었네? 그럼 이 함수 전개 때리면 너랑 뭐 해야 되겠네? 같아야 되겠네? 뭐 이 정도 얘기겠죠. 어렵니? 안 어렵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 자,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전개가 되고 더하기 4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플러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되니까 a, b를 전부 뭐 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겠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11번 문제도 굉장히 괜찮다. 자, 12번 볼게요. 같은 유형이라 원래 안 풀고 싶은데 안 풀면 못 풀 것 같아서 범위 줄게, 함수 줄게, 최대값까지 줄 테니까 최소값 네가 찾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가자고. 선생님 저 하나도 몰라요 하면 전개를 하고요. 그거 갖고 그린 다음에 축 찾으면 돼 그냥. 근데 귀찮잖아 솔직히 사람이. 맞아? 그럼 이렇게 하자. K를 손으로 싹 가려봐. 그럼 이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야 그치? 그럼 이 친구가 3이랑 마이너스 5일 때 그들 갖고 있었던 거 맞아요? 그리고 거기가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된 거 맞지? 맞아? 그러니까 요 2차 함수가 생각을 해봐.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인 함수였을 텐데 그 위로 볼록인 함수가 일단은 그려져 있을 거고 너를 기준으로 해서 봐봐. 원래였으면 어디가? 마이너스 5 그 다음 어디가? 여기가 3 이렇게 나왔었겠죠. 맞아요? 이랬던 친구가 올라간 것 뿐이야. 어디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간 거야? 옆으로 안 움직였어? 생각해봐. 마이너스 5랑 3의 가운데는 얼마예요? 5미니니? 1 이렇게 되겠죠. 일단 하고 얘기할게. 너가 마이너스 1이야 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 함수가 K만큼 뭐 했다고요? 움직였다고. 위로 이렇게 움직였다고요.
그럼 결국에 이런 건 없었다고 치면 가운데 축이 누구란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x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야. 당연히 2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그럼 실제 함수가 빨간색 부분에서만 태어나 있는 친구였을 거고, 이때 가장 큰 값은 누굽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마일에서 나올 거야. 그 최대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데? 19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라는 함수에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 결론이 얼마 나와야 돼? 19가 나와야 돼.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봐. 이거 얼마야? 4. 이거 얼마야? 4. 합치면 곱하면 16. 너까지 해서 19가 찍혀야 되니까 K가 얼마인 걸 알았어요? 3인 걸 알았겠지. 말로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계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했다고? 마이를 대입했다고. K가 3이구나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건 누구예요? 최소값. 최소값 어디서 나와? 2에서 나오겠다. 아, 오케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최소가 찍힐 거고 2를 대입을 싹 해줄게. 여기다가 얼마 나와? 1. 얼마 나와? 7. 둘이 곱해서 7에다가 3까지 나와니까 10이겠죠. 그래서 최소가 10이구나 하고 끝날 거고요. 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본인들 필기할 공간 있으면 잠깐 앞에다 이거 짧게라도 한번 써놔봐. 이거 이렇게 설명해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 이거는 앞으로 조금씩 본인들이 더 쌓아 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 본인이 나중에 고3 때 미적분 2까지 다 배우시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모든 툴을 다 다뤄요. 근데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워. 궁금하면 너네 언니한테 물어봐. 오케이? 그래프 그리면 굉장히 생각보다 어지러운 게 많아. 근데 우리 그런 걸 안 하잖아. 지금 그냥 해봤자 1차함수, 2차함수 이런 거 있잖아. 내년에 2학기 되면 3, 4차까지 갈 때 추가되는 게 조금 더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가 그래프를 그려야지 라는 마음이 들면 할 수 있는 일은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2차함수 기준이야 지금. 표준형으로 바꾼다. 표준형. 그리고 이 표준형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 2차 함수에 뭘 찾자? 축을 찾자. 요게 사실 핵심인 거지. 표준형으로 바꾸든 바꾸지 않든 축을 찾을 수만 있으면 그래프가 그려진 거지. 맞아요? 예쁘게 그릴 필요 없잖아. 그냥 그려놓고 2차 함수에 주장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이 방정식의 근이야. 뭐의 근? 방정식의 근이야.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 2차 함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을 거란 말이지. 그럼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딱딱 결정되면 그건 반드시 가운데에서부터 양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을 가져다가 근의 평균이 존재하겠죠. 근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는 축이라고 불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자. 평균 계산 어떻게 해요? 시험 점수 평균 어떻게 계산해? 다 더해서 나눠요.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근 몇 개 나와? 2개. 그럼 걔네를 더하고 얼마로 나누는데? 2로 나누면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땠어? 3이랑 마이너스 5면 더하고 나누면 마이너스 1이다. 그치?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근들의 평균으로 결국엔 축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걸 조금 더 확장을 시킬 거면 추가를 딱 시킬 거면 정확히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2차 함수와 이것까지는 그냥 들어도 되고 뭐 알아서 하세요. 2차 함수와 상수함수, 상수라고만 쓸게. 요 관계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난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나올 얘기인데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걔가 상수랑 마주치는 지점이 있을 건데 그 두 지점을 알았다. 그 교점 2개를 알았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친구의 평균도 축이야. 어떤 의미냐?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다 치자. 그럼 여기가 x축이었어. 근을 계산했는데 여기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5, 여기가 얼마였냐면 3이었던 거야. x축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2차 함수 이름을 내가 f라고 불러놓을게. 그럼 생각을 해봐. 요런 빨간색 선이 싹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빨간색이 사실 누구냐면 y가 1일 때를 전부 합친 거야. 오케이? 이 빨간색 선은요 y 값이 1이야. x 값은 나도 몰라. 근데 지금 빨간색과 f 함수가 마주칠 때 있죠. 그 마주치는 지점, 뭐 이런 지점이 있었다 치는데 그게 마사인 거야. 그럼 요 지점 뭐여야 되겠어? 2여야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빨간색이 만나고 있는 마사랑 2의 평균은 얼마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 절반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지.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긋든 이렇게 선을 긋든 이렇게 선을 긋든 계속 이만큼의 거리가 뭐 할 거야? 계속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거기까지 확장될 수 있을 거다. 본인들이 여기 2학년으로 넘어가면 사실 2차식 이상을 다루기 때문에 표준형도 거의 빠져버리고요. 응? 요것도 이제 많이 좀 줄어. 근데 방정식의 근은 남아있어. 그대로 이건. 방정식의 근 있고 추가되는 툴이 미분. 오케이? 여기 두 개로 문제 풀긴 할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 자, 그렇다 치고 다시 넘어와서 그러다 보니 12번 문제 풀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아, 얘가 K만 없으면 근이 어딘지는 알았으니까 그 근을 가지고 축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겠구나. 못하겠다면 전개하세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뭐 마찬가지 얘기들이야. 13번, 14번 다 마찬가지인데 뭐 본인들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풀어드리진 않고요. 뭐 함수 값들 알고 있으면 이차 함수 좀 체크만 해서 만들어놔. 네, 못해요.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강하게 크고 싶은 사람 길 막고 있어. 자, 이차 함수 첫 번째 줄이 딱 존재해요. 네가 생각을 해보자. 조건 하나, 조건 둘이야. 그리고 조건 둘 가지고 짜잔 너 구해라 이랬단 말이야. f-2가 궁금하다라는 건 사실상 2차 함수 f를 전부 다 찾으란 말이겠지.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2차 함수 문자 몇 개 있어? 3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싫은데요? 그럼 a 괄호 열고 x-p 전체 제곱 플러스 q. 어쨌든 3개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앞에 있는 조건 2개를 가지고 문자를 전부 다 결정해야 돼. 이렇게 가자. 자, 지금 첫 번째식 1번 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축과 최대값이지. 그러면 1번만 가지고 본인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F라는 친구 말이야. 최고차를 모르니까 A라고 두고. 오케이? 대신에 축이 얼마인 걸 알았어요? 0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x-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거는 좀 0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놔도 상관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또 나중에 또 굳이 이거 막 1로 바뀌어 있는데 이딴 식으로 쓸까봐 하는 얘기인 거야. 이거 1이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이렇게 좀 가란 얘기고 x제곱까지 썼어요. 뒤에다가 최대값 얼마? 5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문자 몇 개 몰라? 하나 모르네? 그치? 근데 너를 갖고 있잖아. 2번식을 갖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2번식을 뭐 하면?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y 값은 얼마 떠야 돼? 마이너스 4 떠야 돼. x 값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a 플러스 5다.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말이야. a는 마이너스 9더라 계산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f가 결정이 끝났죠? 마이너스 9 x제곱 플러스 얼마? 5야. 여기다 뭐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2 집어넣어라. 뭐 이 정도 얘기겠네? 어려운 거 없죠 이제? 자, 16번 봅시다. 자,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라. 띠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물어봅시다. 이거 쌤 일단 싫으니까 전개합시다. 되겠니? 안 되겠니? 왜 안 돼? 돼요. 본인이 4차 함수를 풀 수 있다면 지금식 전개하면 몇 차 나와요? 4차. 나는 할 수 있는데 너 할 수 있을까? 글쎄,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4차식을 못 건드려. 정확히 너네가 4차식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가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해. 본인이 x제곱 플러스 4x를 가지고 그냥 t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 오케이? 그리고 이게 사실 고1 수학까지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둘게.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쌤 그럼 이거 t에 대한 2차식이고요. 얘가 이렇게 생길 거고 가운데 축이 t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제일 작으니까 1 집어넣어서 정답 얼마?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그게 최소일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운이 좋아서 맞았어요. 언젠간 틀릴걸? 언젠간 틀릴걸? 왜 틀린지도 모르잖아, 그치? 내 풀이에 조금 궁금한 점이나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있을까? t가 왜 마이너스 1이에요? t가 왜 1이에요? 요 이차함수 표준형 바꿀 때 바꾸고 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하고 반의 제곱 플러스 1 네 맘대로 붙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일 붙이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5까지 하면 얘가 뭐야? t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6이니까 당연히 여긴 1이지. 빨리빨리 할 때는 요거 절반의 부호 바꿔서 1로 바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일단 얘가 1인 것까지는 오케이야. 내 풀이에서도 불만인 점. 없어? 아니 그럼 해볼 만한 생각 없어? 없어도 돼. 없을 수도 있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없어? 맞지 저거. 답은 맞아 지금. 운이 좋아서. 누가? 저는 얘가 4차식이었는데 어.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오케이. t를 바꿔야 되잖아요. t를 바꿔야 된다고? 아 얘가 이제 t가 1일 땐 오케이인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가 1이 되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다시 좀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얘를 뭔가 t로 뭉뚱그리고 가도 되나에 대한 고민인 거죠. 뭐 비슷해요. 좋은 결인 것 같아. 무슨 얘기 할 건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좀 잊지 좀 마. 너 편하자고 지금 문자 만들었지? 그래도 되나? 거기까진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는 x가 아니잖아. 맞아? 이 세상이 그냥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좀 갈게. 본인이요 문자를 바꿨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를 설정했어. 지금 이 함수는 말이야 누구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야. 근데 너 편한 대로 그냥 x처럼 생각해도 괜찮을까? 에 대한 문제거든요. 항상 문자를 새로 만들면 그 문자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아 맞다. 맞아요? 들어보니까 좀 그러려니 하지. 이게 나 근데 하나 최근에 깨달은 건데 나 유튜브도 그렇고 막 인스타나 스레드 이런 데서 수학 문제나 수학쌤들이 하는 그런 거 많이 구경하거든? 근데 몰랐었거든. 내가 정석을 갖고는 있는데 실력 정석이 없는 거 해갖고 잘 안 봐갖고 고1 건 없어. 그냥 고2, 3게 있어. 정석 내가 수능 보던 그거 많이 봤었는데 너네 걸 잘 안 보다 보니까 몰랐는데 재수할 때 뭐 이런 셈이 있었단 말이야. 사람이 아니야. 원래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야 돼요? 가죽. 근데 그 사람이 호랑이라고 안 하고 범이라고 했어. 범은 죽어서 뭘 남겨?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나오는 게 문자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될까? 범위를 남긴다 이런 말을 했어. 저 말을 듣고 와 근데 진짜 레전드로 재미없네 이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야 이 범 요거 라임을 맞춘 건데 왜 몰라주니? 이래갖고 알고 있었어요 이랬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요게 그 실력 정석에 1990년 70몇 년? 뭐 그때부터 들어있던 말이었어. 소름 끼치는 사실. 정확히는 그 실력 정석인가 그냥 정석인가 거기는 라임을 안 맞추고 그냥 호랑이는 이렇게 쓰고 범이라고 안 하고 정의역 이렇게 쓰긴 했는데 내가 아직 정의역은 모르니까. 압니다. 알아요? 축하드려요. 정이야. 아우 좋아. 어쨌든 결론 본인이 t를 만들었어요. 네. 그냥 쓰자고? 안 된다고. 범위를 확인하자.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 x의 범위가 있나요? 아니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x는 자유도가 있겠니 없겠니? 있단 얘기야.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화난 자동차가 있나 보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좀 이제 약하긴 한데 x에 대한 범위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x는 엄청 작아도 돼요?
돼요. 아무 얘기 없으니까. x 엄청 커도 돼요? 돼요. 그러니까 얘를 멋지게 쓰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 싫은데요 하시면 그냥 실수 전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 허수 빼고 다 집어넣어도 괜찮아. 그리고 걔가 뭘 만들어주냐면 t를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t의 범위를 볼 거잖아. 자,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이 얘기 했어요. 최대 최소는 x값이고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한번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건데 이것 좀 다시 정하고 들어갈게. x, y 우리가 거의 역할을 정해놓죠. 근데 속으면 안 돼. 문자를 네가 바꿔도 사실 상관없잖아. 근데 이 느낌만 갖자는 거야. 정확하게는 x, y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력과 출력, 라임을 맞추면 입력과 출력.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냥 결과로 할게요. 어떤 인풋을 집어넣으면 어떤 입력을 딱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찍히겠지.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x랑 y라고 보는 것 뿐이야. 저 대상이 바뀌거나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잘 들어야 된다. 얘는 말이야, 이거 말이야. x에다가 입력을 싹 하면 계산이 띠리릭 돼갖고 결과가 뭐야? y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결과를 y로 갖고 올 거거든. 근데 내가 식을 이렇게 바꿨잖아. 맞아?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원래는 x에 따라서 y가 결정됐는데 내가 밑에 것처럼 쓴 거는 x에 따라서 t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t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겠죠. 맞아요? 그거 인정할 수 있지. x랑 t가 이런 관계야. 집어넣으면 t가 나와. t가 나왔으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y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잘 봐봐. 처음에 이쪽에선 x랑 t 봤을 때 누가 입력이고 누가 결과야? 입력은 x, 결과는 t. 다시 이렇게 보면 입력은 t, 결과는 y 이렇게 되는 관계잖아.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걸로 갖고, 자, 요 상황을 갖고 본인이 이렇게 보이자고. t라는 결과는 말이야. x제곱 플러스 4x라는 2차 함수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그려보자면 너라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가운데 축이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렇지? 그리고 x의 범위가 어디였어요? 실수 전체였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만들어주는 모든 y값들은 여기 다 존재하고 있었겠지. y값이라는 이제 결과값이라 할게.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인데 정확히 누가? t가 마이너스 4겠지.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런 축을 우리가 무슨 축이라 부른다고? x축이요 이렇게 부른다고. 그 다음 요런 축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야? y축이라 부르니? 지금은 t축이야 이렇게 부르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빨간색 함수들은 말이야. 높이만 봐봐. 높이만. 아무리 낮아도 마이너스 4보다 내려가나요? 네가 x에다가 별의 별짓을 다 해도 t라는 친구 지금의 결과는 뭐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t의 범위는 뭐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같아지는 거 허락할 수 있나요? 네.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까지는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 넣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이제 t 범위가 결정이 됐으니까 다시 지금 끊어놓고 볼게. 왼쪽에 있는 친구는 x랑 t의 관계였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t랑 y의 관계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요 축이 t축이고 이 축이 y축이잖아. 이번엔 t가 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좌우로 봐야 되겠죠. 오른쪽에선. 마4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4 어딨어? 왼쪽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번엔 범위가 제한당하면서 너보다 마이너스 4보다 큰 이 부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구나.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생긴 그래프가 있었을 때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해서 결국에 마이너스 6이 나오겠지. 맞아요? 최소 얼마? 마이너스 6. 그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실제 시험에서 얘를 줘. 문항 번호는 한 11번? 이제 한 두 번째 장 마지막이나 세 번째 장 초임쯤에 얘를 딱 준단 말이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띡 줘요. 오히려 여기서 x 범위가 마일부터 3까지야 주면 오히려 좀 편해 보여. 오히려 그러면 x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 t 범위에 신경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줘. 그래서 네가 그냥 이차함수 그려. 그리고 이게 제일 낫네 해버린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t 범위를 계산을 했더니 t가 여기부터인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함수가. 그럼 최소가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틀렸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틀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문자를 만드실 때는 새로운 범위를 만들어주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했지 지금? 요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게 입력별과 그 다음 여기 t를 끼는 이런 것들은 사실 2학기 때 합성함수 될 때 한번 또 할 거야. 지금 요 합성함수 문제까지 보면 이제 그냥 하는 거니까 좀 어렵게 느끼더라도 알아서 견뎌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다 마찬가지 얘기겠네. 21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올게. 자, 그러면 두 실수 x, y가 너를 만족시킬 때 저 친구의 최대값을 구해라. 자, 이런 얘기 좀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 내가 기억하기로 산술기하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산술기하 배웠죠? 방학 때 산술기하 배운 적 있어 없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거 없어요. 있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무슨 a, b 이거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진짜요? 나올 텐데. 그래. 일단은 얘기를 할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문제가 요 유형 딱 가리고 시험장에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근데 봐봐. 차라리 위의 문제들은 뭔가 누가 봐도 함수 문제, 2차 함수, 뭐 몇 차 함수인 게 보이잖아. 그럼 축을 찾아야겠다. 막 계산 막 이렇게 하다가 실패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얘를 딱 봤는데 네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뻘짓을 해요. 이런 관계네? 이거 언제가 제일 큰 거지? 그냥 고민. 그럼 갑자기 x에 막 1 집어넣고 뭐 이상한 거해. 뭐 일단 목표는 이렇게 가야 돼. 그냥 하는 게 미리 얘기할게. 이거 수학적인 감을 올린다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있잖아.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우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언제까지 기억해야 될까 이 내용을? 고3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대학 가서 니네 알아서 해. 1번 요게 이제 함수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2번이 뭐냐면 요게 산술기하야. 근데 지금 산술기하를 뭐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내가 보다가 보이면 하겠다만 기억 안 난다고 하니까 일단 냅두도록 하고요. 항상 요게 두 개야. 오케이? 두 개인데 얘가 발동되는 트릭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나오면 얘 지금 우리 함수로 가야 돼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봐. 위에서 저 조건을 줬잖아.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꿔야 돼? 하면 너는 물어본 친구를 함수로서 해석하고 싶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거 x랑 y의 무슨 식? 관계식이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식? 관계식. 그러니까 y제곱은 말이야. 결과적으로 x-1에 이렇게 읽힌다고. 오케이? 정리를 하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물어본 친구가 어떻게 보여야 돼?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배에 그 다음에 x-1이야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x에 대한 몇 차 함수? 대답 2차 함수 이렇게 되겠죠? 요 2차 함수 최대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 그냥 이 문제인 거야. 되게 쉬운데 시험장에서 딱 나오고 이게 웃긴 게 이런 게 갑자기 3번에 나오잖아? 그러면 빨리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네? 이런 거 하고 갑자기 별표치고 넘어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본인은 마인드가 어떻게 된다고? 최대 최소 나오면 기본은 함수 해석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22번 같은 얘기, 23번 같은 얘기, 24번 어떻게 풀 거야? 두 음수 합이 마이너스 12. 그 두 음수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A랑 B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야. 너 뭐 궁금해? A, B 찾아와. 오케이? 너 눈에 이거 어떻게 읽혀야 돼? A, B의 관계식.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야. 아, 그러니까 너는 A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냥 끝내면 될까? 아니요. 이렇게 좀 가자. 음수였어. 그러면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은 상태니까 응? 두 음수니까 이 친구 A 가지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이차함수 쓱싹 그려놓고 하면 되는데 안 돼. 정의역 공간 A의 범위를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냥 그 정도 얘기겠죠. 맞아요? 물론 실제로는 신경을 안 쓰더라도 크게 틀릴 게 없긴 할 건데 잠깐만.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그다음 요거 관계까지 좀 고려를 해보자. 생각을 잘 해봐. 응? 반대로 넘기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B가 0보다 작아야 돼. B가 제일 컸다고 치면 0일걸? 0은 안 되겠지만 0이라 치면 A가 얼마까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까지 되죠. 만약에 여기서 네가 B에다가 음수를 하나라도 집어넣으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12보다 어떻게 되겠니? 커져요. 그치? 맞아요? 얘가 커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친구는 0보다 작지만 마이너스 12보다 뭐 해야 돼? 커져야 돼.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혹은 다음엔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0이었어. 그럼 요 친구 말이야 몇 차 함수로 봐도 되냐? B에 대한 1차 함수로 봐도 되죠.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요게 B축, 요게 무슨 축? A축.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감소하는 음수잖아. 요런 함수일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O가 Y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A가 0보다 작아야 돼? 얘보다 낮은 이 부분만 존재해 이 말이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B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빨간색 범위에서만 실제로 숫자가 존재했겠지? 이 값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A는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인 거야.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쨌든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활용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틀릴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틀린 사람이 없어요. 아니야, 너 분명 맞출 수 있어. 지금은 틀려도 돼. 내일은 맞춰. 자, 지면 되는데 안 중요하고 요것만 보면 되겠죠. HT는 말에 적어야. 하나 물어볼게. 하나, HT가 뭐게? 높이야. 잘했어. 쌤, 높이는 H인데 이거 왜 HT예요? T에 따라서 변하는 높이라서 HT야.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최고 높이로 도달할 때 했어. 그리고 나서 높이는 물어봤어. 이거 결국에 말이 길어서 그렇지. 가능한 HT의 가장 큰 높이는 얼마야 이거잖아. 맞아요? 가장 높을 때가 언제니? 가장 높은 때가 얼마 나오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 H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 마이너스 짜리니까 요렇게 생겼을걸? 가운데 축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마오로 묶어내고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절반에서 5 이렇게 되겠죠. 너 가운데 축이 T가 얼마일 때? 5일 때야 표현되겠죠. 그럼 T가 5인 걸 알았으니까 5일 때의 높이를 확인하시면 되겠네.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세요. 5 집어넣으면 얼마게? 125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 계산하면 플러스 125겠죠. 정답 얼마? 3번 이 정도 문제.
굉장히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30번까지는 무조건 숙제가 될 거고요. 이대로 우리 올림푸스 들어갑시다. 올림푸스 어렵긴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야. 자, 올림푸스. 자, 뭐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잊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드린 건 유형 연습을 좀 하라고 드린 거였고, 얘는 올림푸스 복습 과제인데 1등급 만들기 제외하고 남아있는 12문제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제가 귀찮아서 사실 순서는 못 맞춰드렸어요. 순서 맞추고 싶으면 그건 너가 집에 가서 종이 오려서 해라. 자, 59번부터 해서 풀이 좀 합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수업했었지만 나이가 확실히 있는 거 아시죠? 네. 저 쌤프가 그 풀이 과정 아니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수업 끝나고 나서 도와드릴게요. 몇 번이야? 59번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3점짜리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일 거고요. 이차 함수가 존재하는데 범위도 줄게. 그러니까 네가 최소 찾아라. 자, 이 친구 위로 블록 인정? 가운데 총 얼마? 어이? 가운데 총 얼마예요? 2일 때겠죠? 자, 2라고 치고 최소값은 우리가 지금 x범위 어디부터 어디 줬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준 거 맞죠? 실제 범위가 위로 올라갔다 떨어져서 제일 낮은 건 4에서 최소일 거고요.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가 되고 마이너스 하니까 11이겠죠? 그래서 너는 최소값이 11입니다. 대답하시면 정답하고 끝나겠네요. 자, 3점 정도는 우습죠. 이제 넘어가서 자, 4점 봅시다. 자, 그러면 x범위 똑같이 정해져 있고 이차 함수가 존재하고 있고 최소값을 한번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왜 알려준 거겠니? 본인이 f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 그치? 그래서 내가 그럼 f 그려놓고 나서 판단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런 친구들은 생각보다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얘가 이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맞을 거야. 근데 그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절반에 부호바꾼 거니까 A 이렇게 부르겠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좀 고민이 되는 거야. 0부터 2까지래매. 뭐라고? 0부터 2까지래매. 최소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고민이 들어요. 잠깐만.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맞아?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럼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아이고야.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방금 든 생각으로 케이스를 나누셔야 돼요. 오케이? 방금 든 생각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누면 돼? 자, 왼쪽에 너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잡는 거야?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잡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두면서 가정에 대한 이름도 붙여줘. A가 말이야 2보다 어떨 때야? 2랑 A 중에 A가 클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값은 언제 나와? 0 집어넣을 때 나와? 2 집어넣을 때 나와? 2 집어넣을 때 나오겠네. 최소값은 F2야. 그리고 F에다 2를 진짜로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그건 내가 해주면 되겠지? 내가 해줄게. 저기다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마이너스 4a니까 너는 2a 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4야.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쉬워. 자. 그래서 너가 최소야. 근데 그 최소값을 뭐라고 두겠다는 거야? 그 최소값을 10이라고 둬볼까? 뭐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A를 찾아야지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렇게 쓰고
이거 넘기면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3 그게 얼마야? 0이야.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플러스 얼마? 1일 겁니다. 따라서 a는 가능한 게 누구 있다? a는 마이너스 1 또는 얼마다? 3이다인데 지금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어요? 2보다 클 거야 이렇게 했지. 2보다 뭐 할 거야? 클 거야. 그러면 얘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뭐 하시면 돼요? a는 3이었다면 좋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그럼 이것까지 찾았으면 필요한 건 최대값이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는 말이야 결국에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죽을 거 죽고 2a의 제곱이니까 a에다 3을 딱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8일 거다라는 결론이 일단 나왔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정도 뭐 공간이 좀 없긴 한데 여기서 한번 써볼게. 자, 두 번째 이렇게 짜잔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가정은 당연히 0과 2의 어디 쪽에? 0과 2의 사이에 a가 있었다고 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제가 0과 2가 같은 정도로 떨어졌다고 그냥 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건 결국에 a가 어떻다는 겁니까? a가 2보다는 작고 0보다는 뭐 했다는 거야? 컸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렇게 식이 써진 상태에서 똑같아요. 최소라는 친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봤더니 얘는 다른 거 모르겠고 a를 집어넣으면 최소야. 맞아요? 이 범위 소리 제일 낮은 거 a 넣을 때요. 그럼 a를 집어넣으면 갑자기 이상한 식이 됩니다.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에 a 제곱이고 걔가 얼마야? 10이야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럼 이 친구 가져다가 결국에 가능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10일 거다 표현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a가 플러스 10이면 2를 넘기죠? 안 돼. 마이너스 10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능한 a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를 가져다가 원래는 a가 0보다 작다면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글씨를 잘 읽어야 되나 봐. 나 방금 기억났거든. 지난번 수업할 때도 전 이걸 세 번째까지 해버렸었는데 결론은 a는 양수다.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 지금 문제에서 필요했던 정답은 얼마? 18이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질 거면 여기서 가능한 a가 존재했었어야 돼. 오케이? 가능한 a가 존재했다고 치고 가능한 최대값을 다 더하라고 줬을 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까지 바뀔 수 있냐? a가 나온 거야. 오케이? a가 결정 이렇게 되면 가운데 축이 짜잔 정해지겠지. 뭐 예를 들어 루트 10이야 그렇게 나온 거야. 그 범위가 대충 봤더니 뭐 4부터 0까지인 거야. 그럼 요게 더 멀죠?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0에서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다시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 넘어가고요. 61번 봅시다. 이해 지금 잘 되니? 오케이. 61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 2차 함수가 있고 걔의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했다. 그렇군.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했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이 저거를 넘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 생각을 조금 해보자. 지금 여기 있는 요 f라는 함수는 말이야 결국에 2차 함수죠.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나는 다 풀어놓고 설명하니까 괜찮은데 본인들은 처음 딱 눈으로 보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함수를 그려놓고 무슨 생각 드냐면 너가 A고 얘가 B야 이렇게 일단 확정이 돼 있는 거죠. 꼭지점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은 범위가 X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A 값이 변하면 함수가 위아래로 이렇게 뭐 하겠어요? 움직이겠죠. 맞아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변하겠지. 다시 A 값이 아니구나. B 값이 변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A 값이 변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짜잔 이렇게 생겼어.
최대 최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최대 최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범위를 딱 두고 함수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내가 뭘 할 수밖에 없겠다?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봤는데 사실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만 하면 해볼만 하거든? 근데 얘 위아래 양옆 다 되는 거 사실 뭐 너무 좀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자연수 A, B네? 물어보는 건 순서쌍이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능한 A, B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나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 자연수 조건이 나왔어. 그리고 너가 혹시 못 알아먹을까봐 순서쌍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줬어. 맞아요? 순서쌍 안 주고 가능한 A, B의 합은 이런 식으로 줘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지금 자연수의 순서쌍 준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관찰을 위해 나열을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 고민을 일단 이렇게 하고 가자.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x값이잖아.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진짜 값이 최종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알겠는데 양옆으로 움직이는 게 더 어렵긴 하거든요. 생각을 해봐. 방금과 같아요. 여기가 a인데 만약에 이 지점을 가져다가 마이너스 2, 이 지점을 가져다가 2라고 불렀다고 치자. 오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최대값 어디서 나와요? 최대값은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친구. 계산 조금만 해놓을게. 그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였으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최소값 어디서 나와요? 2를 싹 집어넣어요.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b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가 최대 최소구나 까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a가 조금 더 바뀌었다고 치자. a가 조금 더 바뀌었다고 치면 어떤 상황밖에 없냐? 이렇게 있고 못생겼네. 여기가 a인데 이번엔 그 사이에 마이부터 이거 딱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최대가 얼마야? 몰라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최소가 얼마야? 그거는 확정. 최소는 a야.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원래였으면 범위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a고 이런 경우도 네가 뭐 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a가 어떤 친구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a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 얘기인데 밑에 쪽 상황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2보다 작은 자연수 a는 누구밖에 없어? 1밖에 없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졌던 얘기 자체가 이미 디테일을 따지면 요 지점을 가져다가 요 정도로 1로 딱 왔을 거고 여기가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최소값은 언제로? f1일 때로 확정이 되고 최대값은 언제로? f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로 확정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1인 걸 알았으니까 계산을 좀 해볼게. 지금 요 가정 자체가 아래쪽 가정 자체가 이미 a는 1이라고 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에게 마이너스 2를 딱 집어넣을 거야. a에다가 1을 넣을 거야. 그러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9가 되고 그리고 나서 b값은 몰라요.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는 결국에 9 플러스 2b다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럼 9 플러스 2b라는 최대값이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36보다. 따라서 2b라는 친구는 말이야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27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죠? 맞아요? 자, 요 정도로 조금 냅둬두고요. F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도 1이니까 사라지면서 2b가 나오겠지? 그래서 너가 갖고 있는 건 2b일 거고요. 이 친구가 2b라면 최소값인데 그게 5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2b라는 친구는 어디 사이? 5부터 27 사이야?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된 상태에서 본인이 뭐 하시면 돼요? b에다가
넣어보면 되겠지. B 누구 있어? 3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13까지만 되겠죠? B가 3부터 어디까지? 13까지야. 물결로 써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A가 1일 때 나오는 순서쌍은 3부터 13까지 몇 개? 11개, 그치? 11개. 그래서 일단 A가 1일 때 순서쌍 11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이제 위에 거 하나 봅시다. 아, 그럼 나머지 모든 관계 다 이랬단 얘기인 거니까 이제 부담이 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부담을, 이건 고민 안 해도 돼. 잘 봐봐. 쌤, 근데요 얘가 이렇게 해서 정확히 2였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상관없지. 최대는 결국에 어디서? 마이에서 나온 거 맞죠? 최소는 결국에 2에서 나오는 거 맞지? 맞아? 그래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집어넣어서 계산을 조금 해볼 거야. 너가 36보다 작으면 좋겠고 너가 5보다 크면 좋겠어. 그렇죠? 아, 한 큐에 보면 제일 좋긴 한데 잘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계산해 이제. 어떻게 계산해? A에다 2 집어넣어봐. 오케이? A가 뭐라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A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친구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제곱하니까 16 넘기니까 얼마? 2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 A가 2일 때는 말이야 2B라는 친구가 20보단 작아야 됐었겠다. 그렇지? 다시 2라고 쳤더니 죽었어요. 2B는 뭐보다 커야겠다? 5보단 커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가능한 B는 얼마부터? 3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몇 개? 8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계속 가자. 끝까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3이라 치자. 자, A가 3이야.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 넘기니까 11. 그래서 여기는 2B가 누구보다 작고? 11보다 작고, 다시 3을 싹 집어넣으면 마일이니까 1 돼서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4 이렇게 되겠네. 가능한 B 얼마부터? 2부터 얼마까지? 5까지. 2, 3, 4, 5 몇 개? 4개. 너는 4개겠다.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야. A에다가 뭐라고 넣어보자? 4라고 집어넣어보자. 그럼 얘가 4였어. 집어넣었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벌써 36 찍히면서 말도 안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존재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고, 가능한 순서상 밑에 11개, 8개, 4개 합치니까 23개 정도 찍히면 되겠죠. 이해함 내 말? 23개 그게 정답이야.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낼 거고요. 잘 들으세요. 본인이 어쨌든 고득점을 노리겠다. 그럼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사실 시험장 들어갔을 땐 얘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생각을 해봐. 너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실제 최대값이 변할 뿐이야. 실제 최소값이 변할 뿐이야. 그럼 조금 이따 생각하자고. 그럼 결국엔 내가 뭘 집어넣어서 최대 최소가 될지를 봐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양옆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게 보여야 되겠죠. 이해하세요 거기까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나눴어. 순서는 네 맘이야. 일단 나눌 때만 나눠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밑에 부분은 하나밖에 없었어. 학교 시험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한 2개 정도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지. 맞아요? X범위를 어떻게 주는 거야? 그냥 마일부터 3까지 이렇게 주는 거야. 대충 여기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최대가 어디서 나오지? 최소가 어디서 나오지? 고민 조금 해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그냥 지금 이 문제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까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 그건 아니야? 그래? 왜? 최대 최소 내가 다 정해주고, 최대 최소 내가 다 정해주고, 그거씩 만들어 놓고, 궁금하니까 A, B 넣어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근데 시험 볼 때 시간 안 남았지? 솔직히 말해서. 넌 남았어? 그럼 이렇게 좀 가자고. 만약에 시험 딱 보는데 이제 뭐 풀 수 있는 게 없네. 시간은 한 5분, 6분 남았네. 하나 정도 더 풀어보고 싶네 했을 때 얘가 남아있으면 특히 자연수의 순서상 조건, 사실 순서상 조건이 삭제돼도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심심해 1부터 해봐.
무슨 말인지 알아? 저 40분만 했었어요. 진짜로? 40분. 그럼 20분 만에 다 푼 거든 그러면? 대단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장만. 알았어. 이게 이거 이렇게 좀 해야 돼. 우리 너 추워? 네. 견디세요. 5분만 견뎌. 고난도 문제 풀이를 조금 더 빨리 할게. 오케이? 너무 졸려요. 느리게 하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말을 느리게 하니까? 4분만 견뎌. 고난도 문제 풀이를 조금만 더 앞당겨서 하는 걸로 하고, 말좀 빨리 해주시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난도 문제 연습이 미리미리 좀 돼 있어서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 됐을 때쯤에는 아 나 이거 풀 수 있어가 되긴 해야 돼. 야, 사실 생각해보면 1등급 만들기는 어려운 거 내가 인정은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해봤자 문제가 한 이거 손가락 발가락으로 다 셀 수 있잖아. 20문제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정도 문제를 미리 좀 연습을 시켜놔야지 나중에 자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시켜보고요. 이번 시험에 분명 쉬운 거 틀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앞쪽에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형벌을 줘야 되겠지? 자, 4분 남았으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아까 음. 문제 두 번째 경우에서 음. 최소값이 ES 2면 2면 안 되냐고? 여기서? 최소값이? 안 되지. 함수 요 범위 사이에서 있는 건데 1도 제일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내가 흐름을 다 써줄게. 파란색이 원래 기본 생각이었어. 봐봐. A가 2보다 커도 되지 않나? 라는 게 기본.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원래 왔던 거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A가 뭐야? 밑에 거 만족하는 A가 누구밖에 없어? 그래서 A가 1이네. 여기까지 확정이 됐지. 그럼 실제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1일 때가 뭐가 나오는 거야? 최소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소를 1로 잡으란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2를 안 꼈기 때문에 2를 위에다 껴주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심심해서 2를 여기다 끼고 싶으면 그러면 조금 헷갈리긴 하겠다. 여기는 어쨌든 2를 내가 지금 안 끼고 한 거라서 그래. 근데 솔직히 저거 왜 1번 1이 그 A인 건지 잘 여기까지 인정해. 파란색까지는 내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영상 여기서 끊고